지도교육감 예비 후보들과의 연속 대담 순서입니다. 출연 순서는 개인 일정을 고려했다는 점 다시 알려드리고요.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고이숙 예비 후보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후보께서는 제주교육의 위기를 지표 하락, 청렴도 문제로 이렇게 진단하셨는데 이게 리더십의 실패일까요? 아니면 교육 방향의 문제라고 보십니까? 위기의 본질이 뭘까요? 교육 방향을 잘못 설정한 리더십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둘 다에 해당됩니까? 네.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예, 제주교육의 역량은 저는 전국 최고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역량이 지금까지의 제주교육을 발전시켜 왔고요. 그런데 교육 방향을 제주교육 내부의 문제를 충실히 해결하는 데 두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정책을 충실히 수행하는 데 두었거나 외부에 두었을 때 이런 지표 하락의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방향 설정을 잘못한 리더십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리더십 얘기 좀 잠깐 더 여쭤볼게요. 네. 리더십 얘기할 때 나 보통 대안이 뭐냐 그러면 소통을 강화하겠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상당히 추상적인 단어거든요. 이게 소통이라는 게. 이런 원칙적인 선언 말고 고이숙 교육감이 됐을 때 실제로 달라지는 의사결정 방식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예. 제 리더십을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공감하고 책임지는 리더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의 문제에 실질적으로 공감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임과 권한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교육자치를 위한 시민회의를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교육청의 전체적인 예산 집행과 정책 결정의 과정을 시민들의 참여 속에서 이루겠습니다. 그리고 책임을 더욱 교육청이 강화하고 권한을 나누는 방식으로 리더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럼 도의회 교육위원회 말고 네. 별도의 시민의회를 구성하겠다. 네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다음 질문은 경쟁 후보의 질문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직접 들어보시죠. 네. 교육 정책이 가치와 메시지 중심으로 보인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수업 변화 사례를 하나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송문석 후보는 고이숙 후보에게 너무 가치와 메시지만 보내는 거 아니냐. 구체적으로 설명해봐라. 학교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수업 변화 사례 설명해 주시죠. 예, 저는 AI 시대를 맞아서 AI 시대의 첫 교육감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AI 시대에 학생들의 변화는 질문하는 능력을 키우는 수업의 변화가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예, 질문하는 능력을 키우는 수업, 그리고 문해력을 키우는 수업으로 독서 교육을 더욱더 강화하겠다는 말씀 이미 드렸습니다. 그리고 인문학적 상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학생들의 여러 가지 경험을 확대하겠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다들 말씀도 비슷비슷하신 것 같아요. 근데 같은 맥락에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네. 그 공교육이 질을 높여서 사교육을 줄여야 한다. 이건 사실 한국 교육의 아주 심각한 현안 문제인데 후보 역시 관심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교육감이 된다면 학부모가 체감할 만한 변화 무엇으로 만드시겠습니까? 예, 저는 공교육을 강화해서 사교육을 줄여야 되는 기본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필요한 사교육의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교육의 내용 중에 지금 방학 중 계절 학교 또는 방학 중 점프 교실 이런 부분들을 더욱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 중에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공교육 강화의 내용으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교권 보호 문제, 민원 대응 문제. 아마 이번 교육감 선거 최대 이슈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문제에 대한 것 관련해서 한 달 전 이 자리에 출연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도교육청 조직 대신에 교육지원청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듣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조직 개편만 하고 현장은 또 그대로일 수 있다. 이런 반론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교육청 조직을, 도교육청 조직을 비대화하는 게 현재의 문제이고, 그거를 개선하는 것이 지원청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좀 강화하겠다는 것은 현장을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교육청이 여러 가지 정책이나 집행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학교를 지원하는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다. 그리고 그 중에 교육활동 보호를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서 지원청을 강화하겠다고 하는 것은 학교 지원의 실질적인 방안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럼 교육지원청의 인력이 증원이 되나요? 어떻게 됩니까? 네, 증원됩니다. 그럼 현재 인력을 재조정하는 선에서 네, 조정합니다. 본청의 인력을 줄이겠다는 네, 말씀이네요? 줄이겠습니다. 다음에 또 아마 이번에
주요한 정책 이슈가 될 것 같은데 IB 문제 네네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후보의 공약을 봤더니 현재 IB 교육 과정을 한국형 바칼로레아, 한국형 IB로 전환하고 서부 지역에 IB 고등학교 설립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네. 이에 대해 송문석 후보가 또 하나의 경쟁 트랙 만드는 거 아니냐. 결국 대학 입시 잘하려고 하는 경쟁 트랙을 만들어낸 것일 뿐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셨는데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송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전면 시행하겠다 하는 것이 저는 지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려와 그리고 경쟁 구도를 더욱 만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동안 여러 논란 속에서 시작한 IB 교육 프로그램이 7, 8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충분히 저는 한국형 IB로 전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 이거를 제도적으로 잘 만들기만 하면 저는 모든 아이들이 IB 교육 프로그램의 장점을 누리는 제주교육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부권의 고등학교 신설 또는 추가 지정은 신설이라기보다는 추가 지정인데요. 지금의 IB 교육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최우선 과제입니다. 지금 고등학교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탈락하는 구조,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구조를 가장 시급하게 해결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한 곳 추가 지정은 꼭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중학교에서 IB 교육을 받았지만 고등학교가 IB가 없어서 진학을 네네. 못하는 수요가 분명히 네네. 있는 건 확실한데 아까 송문석 후보가 자기 임기 내 전면 시행은 아마 중고등학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네네. 중고등학교가 아니라 네. 초등학교가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지금 이제 확대는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제 전면 시행까지는 안 가더라도 현 교육감 임기 내에 실은 확대되어 왔습니다. 확대되어 왔지만 내실을 다지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그래서 교사 양성의 문제 그리고 실제 학교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는 점검이 필요하다. 그리고 더욱 지원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의 확대 이전에 지금의 IB 교육과 관련된 분석 그리고 지원 방법에 대한 대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초등학교 전면 시행은 예산의 문제라든가 교사 양성의 문제에서 너무 시급하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중고등학교부터 먼저 일단 더 시행해보고 평가한 다음에 네. 초등학교로 넘어가야 된다 이 말씀이시군요. 아닙니다. 네. 저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지금 이제 확대되어 온 이 상태를 점검하는 게 필요하다. 그 이후에 초등학교를 더욱 확대할지 중학교를 확대할지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가야 된다. 그리고 예산의 문제, 교사 양성의 문제, 기타 우리가 IB 교육을 이제 추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조금 더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엔 OX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OX 판이 있거든요. 네. 두 개 중 잘 골라서 네.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은 이겁니다. AI 교육이 확대될수록 학생 간 학습 격차는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O입니까? X입니까? X입니다. X다. 그렇다면 학습 격차 문제하고 AI 교육은 무관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AI 교육을 어떻게 실시하느냐의 문제인데요. AI 교육은 학생 개개인 맞춤형 교육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그럴 때 공교육이 갖고 있는 어떤 교육의 격차 부분을 줄이는 것이 공교육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데 AI 교육은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활용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제적 능력 또는 여러 가지 학습의 격차를 줄이는데 AI 교육을 활용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OX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네. 수업 중에 스마트 기기 사용이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O입니까? X입니까? 네, 옵니다. 금지하는 게 좋다. 그렇다면 이 문제가 디지털 활용 수업과 충돌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럼 어디까지 예외를 인정하시겠습니까? 예, 그 부분은 저는 원칙적으로 이제 스마트 기기 사용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AI 시대를 살아가는데 디지털 교육과 관련해서는 기기 활용 부분에서는 저는 활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수업과 관련된 부분에 어느 만큼의 허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AI 시대의 교육을 만들어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원칙적인 금지와 수업 중 활용 사이에 사회적인 합의 또는 교육 구성원 간의 합의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이드라인을 교육감이 되시면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예, 만들겠습니다. 그건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네네. 기기 아까 기기 말씀하셔서 하나 더 여쭤봐야 되겠는데 그 노트북
지급, 김광수 교육감의 이 노트북 지급에 대해서 폐지하겠다. 네. 그리고 그 돈을 다른 데 쓰겠다. 다른 데 쓰겠다. 일종의 뭐죠? 그 입학 지원금. 네네. 그 이렇게 되면 디지털 기기 활용이 아니라 복지 예산으로 쓰이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디지털 기기가 그동안에 이제 보급되어 있는 지금 상황으로는 저는 충분히 지금 디지털 교육 또는 AI 교육을 따라가기에 교육 현장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것에 저는 부정적이지만 공유 노트북 체제, 학교에서 시스템을 만든다면 충분히 우리 아이들이 시대 변화에 따른 교육을 만드는 데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예산 지금 상당히 경기도 어렵고 학생 개인별로 수업과 학교 교육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지급하는 것은 복지가 아니라 학교 또는 공교육이 해야 될 또 하나의 책무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다시 두 번째 경쟁 후보 질문 들어보겠습니다. 함께 네. 보시죠. 제가 교육감으로 재직하면서 제주특별법에 의하여 정무부교육감을 신설하는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었습니다. 이 조례안 심의 당시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지금 고 후보께서는 정무부교육감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불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 정무부교육감 신설하는 조례 반대하셨었죠? 네, 반대했습니다. 지금도 입장은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 입장이 조금 다른데요. 먼저 이 질문을 하신 김광수 교육감 예비 후보께서는 먼저 도민들께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의회를 그렇게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설득하고 통과한 조례안에 의해서 정무부교육감을 2024년 9월에 임명하시겠다고 해놓고 지금 1년 반이 넘는 시간 동안 임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제주 교육의 행정력의 낭비이고 또 왜 그러면 그렇게 서둘러서 정무부교육감 신설을 추진하셨는지 도민들께 사과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원칙적으로 지금 제주도의 교육의 현황상 정무부교육감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도의회가 도민들을 대표해서 판단하고 결정한 조례안입니다. 저는 존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교육감에 출마하는 입장에서 저의 개인적인 입장과 도의회를 통과하고 행정적으로 조례가 만들어진 이 부분이 존중돼야 되는 그리고 그거를 존중해야 하는 행정수장의 입장에서는 신중하게 전반적인 상황을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주제는 나중에 토론회 때 네. 김광수 후보랑 한번 토론해보시고요. 이 질문 한번 드려보죠. 정책이라는 게 결국은 우선순위의 선택 아닙니까? 다 좋은 정책이지만 어떻게 어느 걸 먼저 할 것이냐 문제인데 그럼 지난 4년간 교육 행정을 봤을 때 나였으면 그런 정책을 선택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거 아까 노트북 지급은 빼고요. 혹시 다른 거 있으면 꼽아주실 수 있을까요? 예,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우선적으로는 디지털 교과서 도입 그렇게 무리하게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의회에서 분명히 교과서는 학교 현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검증이 필요하다. 시범 실시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도 아주 절실하게 교육청은 호소했습니다. 디지털 교과서는 시대를 앞서가는 정책이다. 그리고 전면 실시해야 된다. 하다가 나중에 입장이 바뀌셨죠. 시범 운영해야 된다고 해서 말씀은 하셨지만 50%가 넘는 학교가 결국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학기가 지나지 않아서 15학교만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는 저는 학교에서 정말 필요했다면 디지털 교과서에 처음에 신청한 학교와 한 학기가 지나서 운영하는 학교의 차이가 이렇게 컸을까? 저는 디지털 교과서가 아마 제주도가 신청한 비율로 보면 전국 3위인가 2위인가 이렇게 됐을 겁니다. 3위였습니다. 예, 3위였죠. 그래서 저였다면 제가 교육감이었다면 좀 더 신중하게 디지털 교과서 추진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주제도 김광수 후보가 직접 토론하셔야 되는데 네. 어제 이 자리에서는 자기가 선택한 건 아니었다. 네. 교장들이 자율적 선택이었다라고 말씀하고 가셨으니까 나중에 토론하시고요. 네. 자, 이 질문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상대 후보는 좀 불가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다만 후보 단일화에 열려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단일화 노력을 상대 후보가 안 하겠다는데 앞으로도 계속 할 건지, 만약에 한다면 최소 기준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죠. 단일화에 대한 것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라기보다는 도민의 열망입니다. 저는 도민의 뜻을 받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최소 기준 없습니다. 전폭적으로 마주 앉아서 지금 제주교육을 살리는 방안이 무엇인가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송 후보님이 제시하는 제안 아주 가슴 깊이 받아들이겠습니다. 단일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화는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대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유권자 입장에서 이런 질문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비판은 충분히 들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이 달라지느냐? 왜 고위숙이 그걸 할 수 있느냐? 이 질문에서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예, 무엇이 달라지느냐, 도민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더 잘 배우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학교를 오가는 길에 안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청이 든든하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왜 고위숙이어야 되는가? 고위숙은 실력이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시기에 학교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제주도교육청에 근무하면서 제주교육에서 한 번도 안 해본 일을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핀란드 교육연구소에 파견연수 다녀왔습니다. 교육이 그 나라의 운명을 어떻게 바꾸는지 몸소 체험했습니다. 의회 의원으로서 제주도민을 전체를 살피는 전체 정책 심의의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저는 실력 있는 고위숙이 책임 있게 제주교육을 바꾸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